세상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그러한 발전 속도를 더욱 폭발적으로 만들었다. 인류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은 인류의 삶 안으로 깊이 침투하여 인공지능 없이는 사회가 마비될 정도였다. 우스갯소리로 세상의 모든 인공지능이 멈춘다면 지구의 자전도 같이 멈추게 될 거라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인공지능이 따라잡지 못하는 분야가 있었다. 바로 정식 연결 모듈을 장착한 아바타 조종. 이 분야를 개발한 빅슬리곤 박사는 비공식적으로 1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실험이었으나 슬리곤 박사가 실험 중 발견한 재능이 인공지능의 반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초석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재능은 10,000명에 1명꼴로 나온다고 한다. 슬리곤 박사는 천운이 따라 이 재능을 발견했던 것이다. 재능의 이름은 아티피셜 스피릿. 동기화된 인공신체를 120%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 누군가 물어봤다. 아티피셜 스피릿이 발휘될 때의 느낌이 어떤가요? 아티피셜 스피릿을 보유한 능력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새로운 신체로 갈아탄 느낌이다. 단순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물리적인 힘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다. 사고 자체가 깨어나며 해방되는 기분이다. 지능이 갑자기 천재가 되는 느낌이랄까? 중요한 것은 아티피셜 스피릿의 보유자는 인공신체를 120%, 보유자에 따라 150%의 역량을 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정확히 100%의 역량을 발휘할 때. 그러나 인공지능은 공장에서 찍어내어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 아티피셜 스피릿의 보유자는 소수라는 단점이 있다. 그렇게 아티피셜 스피릿의 보유자는 한정된 직종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이 발을 디디면 안 되는 곳, 혹은 아티피셜 스피릿의 보유자가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길 원하는 곳. 전자가 군대라면 후자는 바로 별탐사다. 별탐사가 진행된 지도 어언 20년. 유명한 별탐사자는 연예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들의 대부분은 지상에서 근무하며 근무 시간에만 정신을 인공신체에 보낸다. 인공신체의 시야각에 잡힌 영상들은 워프게이트를 통해 지구로 돌아와 공중파 방송으로 보내진다. 탐사가 무슨 재미가 있을까 싶지만 인류에게도 미지로 남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 영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모험심을 자극하였다. 대부분의 힘든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는 시대. 한결 풍요로워져 시간의 넉넉함을 누리는 인류에게 모험이란 누구나 한 번쯤 실행해보는 매력적인 판타지였다. 특히나 별탐사는 이러한 모험의 끝판왕. 별탐사자들이 이종의 생명체를 만나고 싸우고 교류하는 영상은 끊임없이 회자되어 사람들의 동경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나 일반 별 탐사자들과 다르게 아티피셜 스피릿의 보유자는 위험할 일이 없다. 외딴 별에 떨어져 지구의 운명을 그리워할 필요도 없다. 지구의 집에서 자택근무, 유명세, 게임하는 감각으로 충분하다. 그들은 삶을 즐길 뿐이다. 내가 지원한 회사도 별탐사를 하는 회사다. 업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곳, 라카콜라. 20년 전에는 음료를 만들었던 회사라는데 인공지능이 발전하며 별탐사 영역에 발을 걸친 것으로 안다. 라카콜라에 지원하면 대부분 아티피셜 스피릿이 있냐고 물어본다. 유명 아티피셜 스피릿의 보유자들이 라카콜라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티피셜 스피릿의 재능이 없다. 남는 시간이 많은 현대 인류는 이전보다 많은 재능을 꽃피운다는데 나는 잡다한 재능도 없다. 조그만 재능이라도 있다면 현대 사회에선 인기인 장인의 길을 걷거나 스포츠 쪽을 노려보기라도 하겠건만. 문제는 내가 운이 지지리도 없다는 것이다. 무얼 만지든 엉망으로 변하길 일쑤. 재수없음이 옴붙어 다니는 내게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인공지능을 관리하기만 하면 되는데 항상 사고가 일어나 잘리기만 7번째.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자리에서 난데없이 인공지능이 발작을 일으키며 사고가 난다. 당연히 모든 책임은 관리자의 책임. 남들은 놀고 먹는다는 직종에서 나는 언제나 잘리는 것이다. 결국 이 업계에 소문이라도 돌았는지 이력서를 넣어도 나를 기용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아티피셜 스피릿을 제외한 나머지는 탐사할 별로 가서 개고생한다는 별 탐사 회사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니. 새하얀 복도에 앉아 내 순번이 풀리기를 기다린다. 전번과 후번이 없이 혼자 복도의 의자에 앉아있건만 시간이 지나도 내 이름이 불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슬슬 의심이 든다. 설마 복도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야 했나? 오늘이 면접일이 아닌데 오늘로 착각했던 건가? 그러기엔 카운터에서 내 이름을 듣고 면접 대기실로 들여보내줬는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아침에 꿨던 꿈까지 떠오른다. 꿈은 언제나 같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정처 없이 헤매는 꿈. 어둠으로 깊이 들어간다. 나는 어둠 안에서 다양한 인물들과 기이한 사건들을 겪지만 언제나 그렇듯 깨어나면 기억나는 것은 어둠뿐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깨어나고 보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꼭 꿈을 꾼 당일은 찝찝한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기분이 나쁜데 실제로도 안 좋은 일들이 터지곤 했다. 회사에서 잘린 날이 모두 꿈을 꾼 당일. 당일에 모두 인공지능이 사고를 일으켰다. 그래서 오늘은 미연에 방지한다고 근처의 인공지능을 모두 지워놨건만. 설마 라카콜라 인공지능이 터져서 내 면접 스케줄에 오류가 생겼나? 생각에 빠져들다 보니 주변을 신경 쓰지 못했나 보다. 누군가 어깨를 툭툭 쳤다. 스티브 씨, 면접 보셔야지요.